그게 어떻게 오천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죄를 들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봉투를 열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신라주조 지분 인계 계약서. 동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오천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오천수, 이게 대체 뭐야? 설명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마 독고탁과 탄원서를 제출해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한 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4시간 전, 마광숙은 갓 확인한 임신의 기쁨으로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집안에 새로운 희망과 웃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더 잘해야지. 이 집안의 형수로서 도련님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해. 그런 다짐을 한 마광숙은 평소 털털하다 못해 방 정리에 소홀했던 시동생 오천수의 방을 정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들을 개고 책상 위 서류들을 정리해주던 광숙의 손에 낯선 대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로고가 선명한 제법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무심코 열어본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마광숙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안에 들려있던 것은 신라주조 지분 인계 계약서였습니다. 채권자 독고탁, 채무자 오천수. 계약서의 내용은 독고탁이 보유하고 있던 신라주조의 지분, 전부를 오천수에게 인계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에는 상호 간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하며 모든 법적 분쟁에 도움을 준다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광숙의 손이 파르르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마광숙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독고탁에게 가장 크게 분노하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외치던 시동생 오천수. 그런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용서를 주도했던 일. 그리고 그 대가로 되찾게 될 신라주조의 지분. 이것은 순수한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추악한 거래였습니다. 동생들이 특히 독고탁의 딸인 세리와의 관계 때문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오범수 도련님까지 생각하며 내렸다고 믿었던 그 결정의 이면에는 신라주조의 지분이라는 현실적인 이해타산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의 뒷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조용히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이 더러운 진실을 느낄까 두려워 자신도 모르게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막 피어오르던 행복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와 깊은 실망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날 저녁 즐거운 식사를 위해 모인 가족들. 마광숙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지만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오천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천진하게 웃으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저녁 반찬이 정말 맛있네요. 최고예요. 그 모습을 본 마광숙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만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바로 그 순간 마광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의 앞에 문제의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광숙의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남편 한동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광숙은 아무 말 없이 시동생 오천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도련님, 이게 뭔지 도련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련님 방에서 발견했어요. 광숙의 말에 오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광숙이 내려놓은 봉투를 보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게 형수님, 어떻게... 오천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습은 마치 자신의 죄를 들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동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봉투를 열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신라주주 지분 인계 계약서. 한동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오씨 형제들의 친형은 아니었지만 그들을 친동생처럼 아끼는 든든한 형님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천수의 이런 행동은 가족 전체에 대한 기만으로 느껴졌습니다. 오천수, 이게 대체 뭐야? 설명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한동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한동석의 불호령에 오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흥수와 오강수, 오범수 역시 충격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습니다. 천수영? 이게 정말이야. 오흥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범수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천수형이 갑자기 용서를 말했던 이유가 나와 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분 때문이었구나. 오범수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말을 해보라고. 이 사람아, 이게 독수리 술도가의 용서였어? 이게 자네가 말한 동생들을 위한 길이었냐고. 결국 이깟 종이 쪼가리 때문에 그 인간한테 머리를 숙이기로 했던 거야? 자네들 자존심인 독수리 술도가를 팔아먹은 거냐고. 한동석의 고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그동안 지켜온 가족의 도리라고 할 수 있어? 자네가 우리를 속인 거야. 오천수는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광숙은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용서가 이런 더러운 거래 위에 서 있는 것이라면 저는 그런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용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일 뿐이에요. 도련님, 정말 저희를 실망시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떨렸지만 그 속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의 말은 얼어붙은 분위기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던 오범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차가운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독고탁 회장을 용서하기로 한 것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세리 씨와 우리 스스로의 상처를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래가 오갔다면 그 모든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저희는 더 이상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낱 돈노름이었다니. 오범수의 말에 마광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찬 눈으로 오천수를 노려보며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래요. 이딴 더러운 거래 없던 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탄원서 따위 필요 없어요. 당장 철회해요. 이건 용서가 아니라 굴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은 대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겁니다. 그 선언은 이 논쟁의 마침표였습니다.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독고탁에 대한 탄원서를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밀려던 용서의 손길은 결국 그들 스스로 거두어 들여야만 했습니다. 집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천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날 오범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구치소 면회실을 찾았습니다. 어제까지의 슬픔과 혼란은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일말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면회실에 나타난 독고탁은 일말의 희망을 품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범수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탄원서 제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길 바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 오 교수. 드디어 와주었군. 기다리고 있었네. 무슨 일인가?
좋은 소식이라도 가져온 게야? 독고탁의 기대에 찬 질문에 오범수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탄원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독고탁의 얼굴에서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믿을 수 없다는 경악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은 크게 뜨였고 입은 벌어졌습니다. 자, 잠깐. 그게 무슨 소리야? 자네들 용서하기로 하지 않았나? 약속까지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용서는 거래하는 것이 아니더군요. 회장님께서 저희 형님에게 보낸 지분, 임계 계약서 전부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은 끝까지 저희를 돈으로 사려 하셨고 저희의 자존심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 기만적인 용서는 저희에게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회장님의 진심을 믿었던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당신은 저희를 끝까지 모욕했습니다. 오범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독고탁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늘어졌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모든 계획이 마지막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면회실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오범수를 향해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닐세. 그건 오해야. 내 진심을 보여주려던 것뿐이야. 오해였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게. 내가 정말 미안하네. 자네들에게 보인 마음은 진심이었다네. 하지만 오범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독고탁의 애원은 그의 마음에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독고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비굴할 정도로 자세를 낮추며 오범수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비참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자네가 가장 원하는 걸 들어주겠네. 내 딸 세리 자네와의 결혼 내가 두 손 들고 허락하겠네. 그러니 제발. 이게 내 진심이야. 세리가 자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않나. 그 순간 오범수의 눈빛이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시선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단단한 목소리로 독고탁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냈습니다. 회장님의 허락, 돈으로 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세리를 사랑하고 세리도 저를 사랑합니다. 저희는 결혼할 겁니다. 회장님의 허락이 있든 없든 말입니다. 회장님은 그저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세리의 행복까지 이용하려 하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회장님께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허락 따위는 저희의 사랑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범수는 말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디 이곳에서 축복이 어떤 의미인지 진심으로 성찰할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보십시오. 당신의 위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말을 남기고 오범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독고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만했던 그의 눈에는 생전 처음으로 완전한 패배와 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철컥하고 닫히는 면회실의 문소리가 그의 마지막 희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딸아, 넌 정말 나를 용서할 수 없겠니? 구치소에 앉은 독고탁은 수십 년 전 찍은 한 장의 흑백 사진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살배기 세리와 아직 미소를 잃지 않았던 자신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딸을 팔아 인생 마지막 카드를 꺼낸 비참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오범수에게 들었던 차가운 말들이 되새김질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장님의 허락, 돈으로 살 생각 없습니다. 독고탁은 자신이 세리마저 잃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한편 독수리 술도가의 거실은 싸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한동석은 뒷짐을 지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탁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 역시 그를 바라보며 분노와 실망을 삼키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건 마광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천수 도련님, 지금이라도 진심을 말해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오천수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는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한껏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형수님. 그리고 동생들. 저는 욕심이 났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저만의 무언가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그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젠 네가 가져가라고. 그 순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세리시나 범수의 감정보다 제 욕심이 앞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흥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형제를 잃은 거예요. 정말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에 너무 화가 납니다. 오범수 또한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전 형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믿지 못하겠어요. 우린 형을 감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오범수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지만 눈동자 어딘가엔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용한 거실엔 시계 초침 소리마저 거슬릴 정도의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떨군 오천수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오천수 곁으로 다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련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를 감싸주는 사람들까지 함께 무너뜨리는 그건 실수 이상의 잘못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직 태동도 느껴지지 않는 생명이지만 그 아이는 이미 그녀에게 가장 강한 책임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전 이 아이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거짓과 거래는 이 집안에서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오천수는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저 같은 놈한테도 다시 기회가 올까요? 때로는 진심보다 앞선 욕심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오천수의 잘못은 단지 한 장의 계약서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배신했고 가족의 순수한 용서를 거래로 바꾸려 했던 그 마음이 더 깊은 상처를 남겼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한 사람의 후회와 참회의 눈물을 봤습니다. 이 집안의 진정한 회복이 찾아오려면 이제는 모두가 더 이상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서로의 아픔을 먼저 보듬는 연습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독고탁 그는 딸을 향한 마지막 희망마저 스스로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이란 허락을 구하거나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오범수의 말처럼요. 진짜 가족이란 용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주하는 것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는 오천수가 선택한 그 눈물의 의미, 그리고 독고 세리와 오범수의 사랑이 어떤 결단으로 이어질지 함께 지켜봐 주세요. 마지막 회를 남겨둔 KBS 드라마 독수리호 형제를 부탁해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